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과거와 현재 해병대 장교는 어떻게 선발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소위로 임관을 했는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 그 해병대 장교 임관 방식은 해병대 창설 이후 70여 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세세한 과정을 자세히 모르는 제가 그간의 해병대 장교 임관 방식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임관했던, 그래서 비교적 자세히 안다고 할 수 있는 80년대와 근래의 방식만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목이나 썸네일을 보시고서 해병대 미래의 주인공이 오직 장교뿐이란 말이냐, 해병대는 그래도 병이다, 또는 부사관이 없는 해병대는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발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병이 장교보다 못하다, 장교가 부사관보다 우수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즉 누가 잘나고 못났냐의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물론 책임도 따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엄청난 지휘권을 가진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마지막으로는 해병대 사령관까지, 그들 모두가 장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역 시절에 중대장 한 사람 때문에 그 중대가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전투력을 유지했는가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유능한 중대장, 그래서 지금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중대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중대장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에 300명의 해병대 소위가 탄생한다면 2년이면 600명.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 임기는 2년이니까 그렇다면 약 30여 년이 지나면 이 600명의 소위 중에서 한 명의 사령관이 나오는 겁니다. 신임 소위 한 명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솔직히 육해공군 소위들보다 우수한 자원이 해병대 장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해병대 출신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바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해병대 장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혹시라도 병이나 부사관은 덜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오해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소위들이 잘못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히 일찌감치 전역하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만, 계속 해병대에 남아서 여러 진급심사 과정에서조차 걸러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으면 그 암덩어리는 결국 해병대를 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해병대 소위들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시장,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은 선거로 뽑지만 지휘관은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방송 내용에서는 민감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감 잡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80년대 해병대 소위들은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임관을 했는가, 그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86년에 해관 71기로 임관을 했기 때문에 저보다 몇 년 선배들의 임관 과정은 비교적 자세히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상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임관한 86년의 상황을 보면, 저 같은 해관 출신, 요즘은 해관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해병대 사관, 이런 명칭을 쓰는데, 이 명칭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방송에서는 80년대 당시 쓰던 명칭 그대로 해관이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겠습니다. 일단 86년에 임관한 해병대 소위들의 임관 순서별 그 인원수를 보면, 그해 2월 말에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ROTC 12기 약 60명의 소위들, 그리고 4월 10일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해사 40기 33명의 소위들, 마지막으로 4월 말에 입대해서
7월 말에 임관한 해관 71기 136명의 소위들. 그러면 86년에 임관한 해병대 소위들은 전체 2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80년대라고 해도 80년대 초반에는 마지막 기수인 247기가 임관한 83년까지는 제주대 ROTC 해군사관학교 해관에 더해서 해군 제2사관학교 출신 매년 60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해병대 소위로 임관을 했다는 뜻이죠. 또 같은 해관 출신이라고 해도 86년도에 저희는 136명이 임관을 한 데 비해서 2년 선배인 84년에 69기는 230명이 임관을 했습니다. 즉 제주대 ROTC 해군사관학교 해군 제2사관학교는 매년 일정한 인원이 임관을 한 데 반해서 해관은 기수별 인원 차이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80년대에는 매년 300명 전후의 해병대 소위들이 임관을 했다. 이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300명이 해병대 전체의 TO, 즉 소위들 정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1개 중대에 소대장이 4명 TO 그대로 있었던 적은 없었고 다른 중대들 또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 출신별 의무 복무기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대 ROTC 복무기간이 육해공군 해병대 통틀어서 가장 짧습니다. 임관 후 24개월, 즉 딱 2년만 복무하면 전역합니다. 80년대 당시 병이나 일반 하사들이 30개월을 의무 복무할 때였으니까 병들보다도 짧습니다. 그런데 육군 ROTC는 당시 2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같은 ROTC이지만 해병대 ROTC는 육군보다 3개월이나 짧았습니다. 만약에 육군 ROTC 장교로 가지 않고 그냥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일반 사병으로 갔다면 역시나 27개월을 복무합니다. 3개월 교련 혜택이 있었죠. 그런데 제주대 ROTC는 병으로 갔을 때 오히려 장교로 갔을 때보다도 3개월을 더 복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대 ROTC의 경우에는 2월 말에 임관을 하고 보병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있는 육군 보병학교 초등군사반에 3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실무에 왔을 때 정확히 21개월만 근무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신임 소위 때 OJT니 뭐니 한 달 가까이 보내고 그러고 나면 제대로 된 소대장 생활은 20개월. 그런데 전역을 몇 달 남겨두고는 뭐 취직해야 되니까 입사지원서, 면접시험, 또 말년이라고 조금 열애. 이러다 보면 실무에서 실제 근무하는 기간은 20개월보다 좀 짧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주대 ROTC 출신들을 일부러 까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당시 규정이 그랬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가 과거 7, 80년대에 근무했던 해병들이 저한테 사연을 제보해 주실 때 ROTC 출신 소대장을 얘기하는 분이 의외로 적었습니다. 통상 대원들은 2명 이상의 소대장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복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대원들과의 사연도 그만큼 적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제주도 ROTC 출신 장교들이 실무에서 21개월을 근무하고 전부 전역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장기 복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워낙 복무기간이 짧다 보니까 대대 참모나 다른 부대로의 전출 없이 그냥 처음에 배치받은 중대에서 소대장으로 그냥 전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병과 또한 특과보다는 보병, 포병, 기갑 이런 전투병과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음은 해군사관학교. 이분들은 의무 복무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5년 차에 한 번
전역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해에 임관한 해사 40기 중에서 실제로 5년 만에 전역을 한 사람이 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은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직업군인이 되겠다는 분들이었으니까 절대 다수는 10년 이상 직업군인을 하는 분들이라고 봐야겠죠. 이건 정확한 건 아닌데 30여 명 중에서 장군 진급을 할 수 있는 병과, 즉 보병병과가 한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포병은 장군이 될 수 없다, 이 뜻은 아닙니다. 당시 최갑진 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포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이 20명 중에서 나오겠죠. 실제로 전임 사령관이었던 이승도 사령관 같은 경우가 해군사관학교 40기 출신입니다. 다음은 해관. 이 명칭과 관련해서 지금은 총동문회에서 해관이라는 명칭 대신에 해병대 사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했습니다. 해관이라는 말이 해병대 간부 후보생, 이 말을 줄인 거다 보니까 육군의 갑종 간부 후보생 뭐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육군에는 4년제 대졸자로서 임관한 학사장교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해관도 해병대 학사장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학사라는 개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므로 과거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선배 기수들까지 학사라고 부르기에는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기수를 중시하는 해병대에서 과거 해관 또는 해병학교, 이 기수를 물려받은 후배들이 4년제 대학 나왔다고 해서 따로 빠져나와서 우리들만 해병대 학사장교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전도봉 사령관님 같은 해관 35기는 전부가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기수가 제법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무튼 82년에 임관한 해관 67기부터는 전부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해병대 해관 기수는 고졸이든 대졸이든 또 실무 출신이든 간에 학력 구분 없이 저희 때까지도 계속해서 해관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비역 동문회에서 학력을 기준으로 한 용어를 배제하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해병대 사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고 있는데, 해병대 내에서는 학사 사관 후보생이라는 명칭, 또 실무에서 대원들은 이걸 줄여서 학사장교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상 그냥 해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용어의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해관은 임관 후 36개월, 즉 만 3년을 복무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임관 전 3개월의 교육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대하는 날로부터 계산하면 39개월을 근무해야 했습니다. 그럼 교육기간 3개월, 그리고 임관, 또 보병 같은 경우에는 광주 육군보병학교에서 3개월 초군반, 그러면 실무에서는 정확히 33개월을 근무하는 겁니다. 제대 말년에 면접 보러 간다, 말년이니까 당직은 열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30개월 이상은 실무에서 근무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역 1년 정도를 남겨두고는 대부분 대대 참모로 올라간다거나 또 백령도, 연평도 같은 도서부대에서 근무했던 중위들은 후방지역으로 보내서 나름 배려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해관 기수에는 보급, 통신, 수송, 공병, 병기 이런 특과들이 다른 출신에 비해서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의 전공에 따라서 병과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특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해관 기수 중에서 84년에 임관한 69기부터는 장학생 제도라는 게 있어서 대학 시절 장학금을 받은 기간만큼 군대 생활을 더 해야 되는 그런 장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수 전부가 장학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가 장학생이었다는 뜻이죠. 아무튼 전부가 대졸자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82년도에 임관한 67기부터지만 84년에 69기부터는 장학생 제도라는 게 있어서 초기에는 과도기, 그러니까 60기, 70기는 대학교 3, 4학년 2년간의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므로 기본 3년에 2년을 더해서 5년을 복무해야 했고, 저 같은 86년에 71기도 역시 과도기 대학교 2, 3, 4학년 3년간 장학금을 받았으므로 기본 3년에 3년을 더해서 즉 6년을 근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1년 늦은 87년 72기부터는 이 제도가 완전 정착이 돼서 대학 4년간 장학금을 받고 7년을 의무 복무해야 했습니다. 5년이든 7년이든 간에 대학 시절에 이 장학생에 지원해서 합격한 사람들은 일단은 직업군인을 꿈꿨던 사람들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 71기는 총 136명 중에서 이런 장학생 출신이 4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전체에서 3분의 1,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40여 명 중에서 30명 정도는 6년을 마치자마자 전역을 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10여 명 정도가 연관장교로서 연금을 받는 20년 넘게 진짜 직업군인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바로 장학금 받고 6년 만에 전역한 케이스입니다. 한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중2 때 저는 일찌감치 결정했습니다. 여긴 나 같은 출신은 있어봤자 중령 진급도 힘들 것 같다.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직업군인 장교들에게 있어서 중령 진급을 못한다? 그럼 그거는 소령 나이 정년 45살에는 전역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45세 정년 퇴직? 참 서글프죠. 실제로 20년 넘게 근무한 저희 동기생 10명 정도, 그 중에서 장군은 고사하고 대령도 한 명 나오지 못했습니다. 8, 9명의 소령, 그러니까 40대 중반에 전역한 동기들, 그리고 딱 2명의 중령 전역자가 있어서 50대 중반까지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80년대 제주대 ROTC, 해군사관학교, 그리고 해관, 다음은 해군 제2사관학교. 이 이사관학교는 77년도에 1기부터 시작해서 83년 마지막 기수인 7기까지만 존속했던,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기수인 7기마저도 전부 전역을 해서 이제는 현역에는 이 이사관학교 출신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비운의, 이 비운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없어진 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기수에 해군과 해병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80년대 당시에 제주대 ROTC 역시나 해군과 해병이 나뉘어져 있었고, 해관 역시나 해군, 해병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와 같이 입대를 한 해군 동기생들은 해관이란 명칭을 쓰지 않고 해군 OCS 77차 이런 기수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식 기수로는 OCS 77차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 기수는 해군보다는 해병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군 사관학교, 여기는 당연히 해군이 다수, 해병대가 소수였죠. 좀 다른 차이점은 제주대 ROTC, 해관, 해군 제2사관학교는 지원할 때부터 해병대를 선택해서 합격을 하고 교육을 받는 거지만, 해군 사관학교는 졸업 무렵에야 해병대를 선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입학할 때부터 해병대를 꿈꾸고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과거 80년대 해병대 장교 임관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요즘 2020년대의 장교 임관 방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0년대에 비해서는 아주 복잡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장교들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고,
또 병들의 의무 복무 기간이 과거 30개월에서 이제는 18개월로 줄어들므로써 일반 대학 출신들이 지원하는 해관, 요즘 말로는 학사장교의 경우 병들의 의무 복무 기간에 비해서 2배가 넘는 기간을 복무해야 하는 관계 등으로 지원율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하는 장교들의 수준 또한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졸 장교들의 수준이라는 게 뭘 기준으로 했는지 역시나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육해 공군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 역시나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다는 게 사회 일반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대 ROTC. 예전에는 해병대 학군단 개설 학교가 제주대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제주대를 포함해서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이렇게 4개의 대학에서 ROTC 과정을 마치고 해병대 소위로 임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80년대와 동일한 24개월입니다. 그런데 육군 ROTC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에 27개월에서 이제는 28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ROTC 후보생 중에 여학생도 일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해군사관학교. 모든 사항이 80년대와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저희 때는 매년 30여 명이 해병대로 왔는데 이제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를 지원해서 오는 소위들이 아주 현저하게 줄어서 요즘은 10명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지원자가 10명 미만이었던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해군이 대형 함정 그리고 잠수함 등이 늘어나면서 고급 장교들의 티오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 진급도 잘 되고 또 함정의 대형화에 따라 근무 여건도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진 관계. 이것 때문에 해병대를 지원하는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병대 사령부에서 전국대라고 부르는 전국대 ROTC 출신 소위들입니다. 방금 제주대, 해양대 등의 ROTC를 설명했는데 이 전국대 ROTC는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해병대에서는 ROTC를 2가지로 구분합니다. 즉 제주대 등의 처음부터 해병대 장교를 지원한 해병대 ROTC 그리고 원래는 육군 ROTC였으나 임관 후에 해병대 소위로 온 장교들 예전에 제가 육군병에서 해병대로 온 백령도 등이 고향인 전군자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죠. 그러고 보면 이 육군 ROTC 과정을 마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한 상태에서 해병대로 온 장교들 또한 일종의 군적을 바꾼 전군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원들이 제법 많습니다. 원래 해병대 ROTC가 60명 수준인데 비해서 육군 ROTC 출신들은 100명, 육군 학군단이 개설되어 있는 전국의 대학에서 해병대로 온다고 해서 이걸 해병대에서 학군사관 전국대, 즉 ROTC 전국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전도봉 사령관 시절 해병대 장교 충원이 어려웠기 때문에 국방부 육군 등과 협의해서 매년 육군 출신 소위들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해병대에 100명씩 보낸다. 이런 협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80년대 저희 때 육군 ROTC 소위들이 매년 4,000명 정도 임관했으니까 그 숫자는 90년도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중에서 100명 정도는 육군도 선뜻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지원을 받고 보니 지원율이 엄청 높더라는 겁니다. 왜? 원래대로 육군에 가면 28개월을 해야 되는데 해병대로 오면 24개월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병대에서는 딱 100명을 뽑는데 아무래도 좀 유명대학 출신들을 위주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즉 스카이, 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해병대 장교로 선발됐다는 뜻이죠. 어느 해인가는 서울대 출신 ROTC 소위 전원이 해병대를 지원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명대학 학군단 후보생들을 애써 키워놨더니만 전부 해병대를 지원하는 이런 현상에 놀란 육군 쪽에선 규정을 바꿔서 전체 지원자 중에서 1차로 자신들이 정원의 몇 배수를 선발한 다음 해병대에 주면 거기서 다시 해병대가 최종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군에서 온 장교들의 일부가 의무 복무 후 전역하지 않고 장기 복무를 지원해서 이제는 대령 계급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육군 ROTC 출신 소위들이 해병대로 오는 것은 과거 60년대 이미 있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해병대 쪽에서는 그렇게 생소한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해관. 지금은 해병대에서 학사사관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예전에 비해서 좀 복잡합니다. 일단 1년에 2개 기수를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을 제외한 실제 복무기간 36개월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원수 역시나 1년에 200명 가까이 임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전과 별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200명 가까운 인원 중에 아주 특수한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단국대학교 해병대 군사학과.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이후 지금까지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만 4년 동안 해병대 장교 교육을 받은 기수는 이 해병대 군사학과 출신들이 유일합니다. 이 해병대 교육 4년은 해군사관학교에도 없었고 해군 제2사관학교, 해병대 ROTC, 또 과거의 해병학교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는 진짜로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한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는 한 학년 정원이 30명입니다. 또 이들은 전원이 장학생입니다. 그럼 기본 3년 더해서 장학금 수혜기간 4년, 그럼 7년이 되는 거죠. 여길 졸업하면 자동으로 임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해관, 그러니까 학사사관 기수들과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은 기수를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4년간 유사한 교육을 받았지만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지원한 학사사관 후보생들과 같이 동기생으로서 과거 해관 출신들이 받았던 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학생들은 해병대로부터 4년간의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해병대 장교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면 4년간 받았던 장학금을 전액 물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학생들은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해병대 장교를 꿈꾸고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에 합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병대에 대한 열기가 아주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딱 30명.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한 자원이라서 졸업을 못하거나 시험에 떨어지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해병대는 협력해서 금이야 오기야 아주 소중하게 해병대 장교로 양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근래에 해병대 장교가 되는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요즘 1년에 임관하는 소위들은 제주대, 해양대 등의 해병대 ROTC 60명, 해군사관학교 10여 명, 육군 ROTC 100명, 과거 해관 기수를 이어받은 학사 장교들이 200명, 그 중에서 30명은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 출신. 이러면 총원이 37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출신이 어떠하든 간에 해병대에게 있어서는 아주 소중한 자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중에서 사단장도 나오고 해병대 사령관도 나올 겁니다. 우리 같은 예비역들이 해병대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는 이런 젊은 소위들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런 것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예 해병대 장교 교육만 4년씩이나 받고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는 단국대 해병대 군사학과야말로 진정 해병대의 미래다. 전 감히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디 건승하셔서 훌륭한 해병대 장교로서 3군의 앞장서는 해병대의 전통을 계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혹시 과거 자신의 소대장, 중대장 이런 장교들과의 사연이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꼴통이었든 아니면 아주 훌륭한 장교였든 그 사연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제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